다음에 2번 연구 부정행위 처리에 대한 공개 및 활용 현황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1번 문항에서 연구 부정행위 판정 그리고 그 판정에 따른 이 징계 처분에 관한 현황까지 물어봤지요. 그래서 연구 부정행위가 최종적으로 판정이 나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라고 하는 정보를 이 외부에 공개하느냐, 외부까지 공개하기가 너무 좀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대학 안에서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때 이제 조사의 범위는 2020년 한 1년 동안에 이걸 공개를 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이런 연구 부정행위가 이러이러하게 판정이 나서 당사자들은 이러한 처분을 받았다. 이런 사실을 대학 구성원들에게 공개하고 있는지 이걸 지금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대학명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2020년 1년 동안에 연구 부정행위가 몇 건이 이제 판정이 났느냐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경우에는 판정 건수니까 분명히 연구 부정행위가 맞다라고 판정이 난 건수를 써주시면 됩니다. 연구 부정행위를 심의한 게 몇 건이 아니라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난 건수를 써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로 이렇게 연구 부정행위로 판정이 난 건수 가운데 이 사람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한 게 몇 건이냐. 그래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되는 건 한 30건쯤 됐다. 그런데 그 중에 이게 연구 부정행위가 맞다라고 판정이 난 거는 한 10건이 됐다. 그럼 실제로 여기에 써야 될 거는 제보된 거 30건이 아니라 실제로 판정이 난 거 10건을 써야 되겠죠. 그런데 그 10건에 대해서 판정이 난 10건에 대해서 그 10건을 모두 사람들에게 공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판정 난 10건 가운데에서도 좀 이건 별 문제 안 되니까 대충 넘어가자. 그리고 이건 심각한 거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돼. 이런 식으로 10건의 판정 중에 10건을 다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10건 판정 난 거 중에 한 5건 정도만 공개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난 것에 대한 사실을 어떻게 공개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이것을 대학 홈페이지에 띄우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어떤 연구윤리 관련 교육 자료집이라든가 뭐 이런 형태로 만들어서 교재로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자료집을 배부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연구윤리 교육, 그 대학 안에서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연구윤리라는 과목으로 정식 과목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연구윤리 특강이라는 형태로 뭐 어떤 특별한 강연이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곳에서 얘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대학 신문이나 대학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에 그 사실을 보도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각각 그 건수를 기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거 안 한다라고 하는 미공지에 써주시면 되고요. 기타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런 대학 홈페이지나 자료집을 만든다거나 교육 시간에 얘기한다거나 신문 또는 뉴스레터에 얘기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아닌 뭔가 다른 매체를 이용해서 공개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타에다가 역시 또 그 건수를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